안녕하세요, 아빠곰입니다. 오늘은 신형 K5 DL3 모델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K5 3세대 모델이고 지금 사전 계약을 이미 시작을 했어요. 21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지금 사전 계약 중인 거고, 사전 계약부터 굉장히 많은 이제 주문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어요. 함께 3세대 모델을 알아보고, 이 모델 같은 경우는 2.0 가솔린과 1.6 터보 그리고 하이브리드 모델과 LPI 모델이 이제 전부 다 같이 이제 한꺼번에 출시를 한다고 해요. 그리고 요것도 이제 그 택시형은 이제 미운영을 한다고 하니까 요거 참고하셔서 K5를 한번 알아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함께 가격하고 옵션 등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트림을 보면은 트림은 트렌디 모델과 프레스티지 모델, 로블레스, 시그니처 이렇게 네 가지 트림으로 나오고요. 가격은 2,351만 원부터 약 한 3,092만 원 정도까지 지금 돼 있는데, 가격을 보시면은 개별 소비세가 지금 30% 인하가 돼 있기 때문에 이제 사전 계약 가격표에도 19년 12월까지 얼마, 20년 1월부터 얼마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가격을 보면은 소나타 DM8보다는 조금은 저렴해 보이는데 이것도 한번 살펴볼 수 있도록 할게요. 우선은 그냥 기본 옵션을 보면은 옵션이 너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보면 너무 어려울 것 같아서 제가 그냥 항상 하던 방법대로 조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옵션으로만 이제 설명을 드려볼게요. 우선 트렌디 모델을 보면은, 트렌디 모델에는 이제 기본적으로 안전사양으로 현대기아차에 요즘에 이제 전부 다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전방 충돌 방지 보조와 차로 이탈 방지 보조, 차로 유지 보조 장치나 이제 어드밴스 에어백이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고, 차체 자세 제어 장치, 후방 주차 거리 경보, 이제 후방 주차 감지기, 요것들이 이제 기본 포함이에요. 그리고 17인치 알루미늄 휠이 들어가 있고, LED 헤드램프가 이제 모두 포함인데, 여기서 LED 헤드램프는 지금 MFR 방식인 거예요. 지금 클리어 타입은 이제 최고 등급에서만 이제 기본이고, 옵션으로는 이제 선택이 가능해요. 소나타보다는 이 부분은 충분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유리, 앞좌석 그 창문 유리가 아니고 앞에 유리가 이제 그 이중 접합 차음 유리로 기본돼 있고, 가죽 시트가 이제 기본으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앞좌석 열선 시트가 기본으로 되어 있고, 요즘 그 뭐 K7이나 소나타, 팰리세이드, 그랜저 차량에도 전부 다 이제 전자식 변속 버튼이 나왔는데, 요번에 K5도 전자식 변속 버튼으로 나왔어요. 근데 이번은 버튼이 아니고 다이얼 방식으로 돼 있다 보니까는 요거는 좀 더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가운데다 이제 놓고서 원을 놓고서 오른쪽에다 누르면 D, 그 다음에 왼쪽으로 누르면 후진, 그 다음에 가운데가 이제 중립인 상태고 누르면은 파킹이 되는 것 같아요. 요거는 나중에 실차 나오면 한번 구경하면서 자세하게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리고 기본 모델에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가 기본 포함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토 홀드라든가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들어가 있고, 요즘 차들은 이제 전부 다 기본이라서 좋은 거긴 한데, 이제 틸트 텔레스코픽 스티어링 휠이 기본 되어 있어요. 요거는 뭐냐면은 핸들 위아래로 움직이고 그 다음에 앞뒤로도 밀어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타입의 스티어링 휠, 핸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폴딩 타입 무선 리모컨 키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 스마트 키가 안 들어가 있고, 이제 그 폴딩 타입으로 해서 그냥 보면 스마트 키랑 똑같이 생겼어요 이제 오해하실 수가 있는데, 옆에 키를 눌러서 키를 뽑아가지고 꽂고서 돌려서 시동을 거는 방식입니다. 요거는 참고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은 전자석 파워 윈도우라고 되어 있어서 전자석 그 앞좌석 뒷좌석 전부 다 이제 원터치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건 원터치가 아니에요. 그냥 버튼 눌러서 움직이는 파워 윈도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튼으로 창문 조작할 수 있는 버튼인 거고, 크루즈 컨트롤도 이게 보면은 1세대 크루즈 컨트롤이기 때문에 2세대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거는 100km로 맞춰 놓으면은 앞에 차가 있건 속도가 줄건 뭘 하던 그냥 100km로만 쭉 달리는 거예요. 요거 참고를 하셔야 되고,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 반자율 주행을 원하시는 분들은 드라이브 와이즈를 꼭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기본 모델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듀얼 오토 에어컨이나 오토 에어컨도 아니고 그냥 매뉴얼 에어컨이 들어가 있습니다. 네, 한번 옵션을 살펴볼게요. 옵션은 굉장히 많이 있는데, 버튼 시동 팩이 있어요. 요거는 이제 트렌디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거고, 버튼 시동 팩 같은 경우는 이제 버튼 시동 스마트 키 시스템하고 원격 시동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요게 이제 스마트 버튼이 들어가는 거고, 스마트 트렁크,
그 스마트 키를 가진 상태에서 트렁크 쪽으로 이제 다가가면은 3초 정도 있으면은 띠 거리면서 이제 트렁크가 자동으로 열려주는 시스템, 그리고 하이패스 시스템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도어 핸들이 이제 아웃사이드 도어 핸들이 크롬으로 이제 그 장식이 되어 있는 거고, 도어 손잡이에, 앞쪽 도어 손잡이에 이제 조명이 들어가게 되는 게 이제 버튼 시동 팩입니다. 그리고 스타일 패키지가 있는데, 스타일 패키지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전문 트림에서 선택이 가능해요. 그러다 보니까는 요거는 진짜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 것 같아요. 옵션 살펴보면은 18인치 휠이 이제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풀 LED 헤드램프, 기본형도 풀 LED 헤드램프인데 여기도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 있는 거는, 기본 풀 LED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는 MFR 방식에서 이제 그 LED를 이제 밝혀줘 가지고 반사를 해 가지고 불을 퍼뜨려 주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서 옵션으로 스타일 들어가는 거는 프로젝션 타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구슬 같은 게 들어가 있어 가지고, 대표 사진 보시면은, 네, 여기 사진 보시면 여기 이제 원형 램프가 3개가 들어가 있잖아요. 요게 이제 프로젝션 타입이에요. 아직 그 일반 MFR 방식은 사진은 나오진 않았는데, 요걸 보면은 LED 방향지 시등도 이제 따로 이제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한번 요거는 이제 저라면은 꼭 달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뒤쪽에 램프도, 뒤쪽에 이제 리어 콤비전 램프도 LED 리어 램프로 들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거의 대부분 선택을 하시지 않을까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컴포트 옵션인데, 컴포트 옵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좌석 파워 시트, 그리고 앞좌석 전동식 허리 지지대, 그리고 동승석 워크인 디바이스와 동승석 릴레이션 컴포트 시트가 들어가는데, 아무리 제가 그 사전 계약 가격표를 찾아봐도 동승석 파워 시트는 안 들어가 있어요. 이거는 아마 옵션 여기서 표시를 하면서 조금 이제 실수를 한 것 같은데, 동승석 파워 시트가 들어가지 않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뒷좌석 열선 시트가 들어가고, 뒷좌석 높이 조절 헤드레스트가 들어가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택시 많이 타보시면은, 택시는 뒤에 그냥 이렇게 쿠션 같이 이렇게 목받침대가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쿠션처럼 이렇게 붙어 있잖아요, 시트에. 그게 아니고 이제 위아래로 이렇게 뽑아서 높이를 조절할 수 있는 그런 헤드레스트가 들어가는 거고, 뒷좌석에 센터 아웃레스트가 이제 들어갑니다. 그리고 가운데 스키스루 시트가 뚫리게 되고, 그 스키스루 시트 안에 이제 콘솔 박스 쪽에 이제 뒷좌석 USB 포트, 그 USB 충전기가 들어가게 되고, 앞에 유리 쪽에 이제 그 이중 접합 차원 글라스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드라이브 와이즈, 요게 이제 그 반자율 주행이라고 말하는 그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에요. 요거는 이제 속도를 조절을 해가지고 100km면은 이제 100km로 가다가 앞에 차가 껴들어서 속도가 줄어들면은 맞춰서 속도를 줄어들고, 앞에 차가 쓰면은 이제 정차까지도 해버리는 그런 기능이 들어가 있는 거고, 전방 충돌 방지 보조 같은 경우에는 기본형에 우선 들어가 있기는 한데, 여기에도 들어가 있어서 조금 의아해하신 경우가 있는데, 요거는 이제 교차로 대항차예요. 그러니까는 지금 그랜저 IG 페이스리프트 된 모델에도 처음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교차로에서 제가 봤을 땐 10에서 30km 내 속도로 깜빡이를 켜고 나서 진입을 했을 때만 이제 이게 작동이 되고, 상대편 차가 30km였나? 이 정도 속도에서만 그 작동하는 조건이 있어요. 그 조건이 이제 충족이 돼야지만 이제 작동을 하는 거고, 앞에 교차로 같은 데서 이제 차가 다가오게 되면은 그걸 이제 감지를 해가지고 이제 그 긴급한 상황에서는 긴급 제동까지도 해주는 그런 역할입니다. 안전 사양이라고 보시면 되고, 후측방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이제 여기서 드라이브 와이즈에 들어가고, 안전 하차 보조와 후방 교차 충돌 방지 보조 기능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 10.25인치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할 수가 있는데, 이제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하면은 10.25인치짜리 내비게이션이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요 내비를 선택을 하면은 이제 이때 운전석, 조수석, 뒷좌석까지 해서 전부 다 이제 파워 윈도우가 들어가는 거예요.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라고 적혀 있잖아요. 요거가 이제 그 전자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 그 원터치로 움직이는 창문에 들어가는 거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음성으로 인식이 된다고 해요. 음성으로 창문을 열고 닫을 수 있다고 하니까 이건 굉장히 편한 기능인 것 같고, 그 다음에 뒤에 후방 카메라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매뉴얼 에어컨에서 듀얼 오토 에어컨으로 들어가는데, K5 같은 경우에는 이제 듀얼 오토 에어컨 버튼들이 전부 다 이제 터치식으로 들어갔어요. 요거는 저는 물리적인 버튼이 조금 편하긴 한데, 터치 방법도 깔끔하고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는 실제 나오면은 한번 꼭 가서 구경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미세먼지가 이제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공기청정기 시스템에 미세먼지 센서까지 포함이 된 공기청정기 시스템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부터는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이제 선택이 가능한 건데, 헤드업 디스플레이, 요거는 이제 운전석 앞쪽에 운전석에서 앞으로 보면은 이제 이쪽에서 속도랑 뭐 내비게이션 방향 이런 것들, 안전 사양들이 이제 그 표시를 해줘가지고 운전하면서 계기판을 내려다 보는 거 없이 앞에만 이제 보면서 운전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그 다음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 요 오디오 사운드 시스템을 선택을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요것도 내비게이션을 선택을 해야지만 옵션이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하고 이제 보조 배터리는 제가 묶어놨는데, 스마트 커넥트를 선택을 해야지만 이제 보조 배터리를 선택을 할 수가 있어요. 저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빌트인 캠 보조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트에 들어가 있는 거는 이제 디지털 키, NFC 칩을 적용을 해서 스마트폰으로 그 휴대폰으로 문을 열고 잠그고 그 다음에 시동을 걸고서 이제 움직일 수 있는 것들이나, 그 다음에 디지털 키, 현대 소나타 DM8에 들어가 있는 디지털 키가 적용이 됐어요. 그리고 스마트폰 무선 충전 시스템, 그 다음에 이제 그 빌트인 캠, 주행 중 영상 기록 장치가 들어가 있고, 요거의 보조 배터리는 또 따로 선택을 하셔야 되고, 보조 배터리 선택을 안 하면은 시동을 끄면은 자동으로 이제 녹화가 종료가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보조 배터리를 장착을 하게 되면은 최대 10시간까지만 이제 그 녹화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 프레스티지 모델을 함께 살펴볼게요. 프레스티지 모델 같은 경우에는 우선 가죽 스티어링 휠이 기본이에요. 그러니까는 트렌디 모델에서는 우레탄 핸들이었었고, 이제 프레스티지 모델부터 이제 핸들이 이제 가죽 핸들이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고, 전자식 룸밀러, 그리고 파워 시트 이런 것들이 이제 기본 들어가게 되고, 앞좌석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스마트 키 시스템이 들어가고, 하이패스, 그 다음에 핸들 열선 이런 것들이 들어가고, 어차피 앞에서 옵션들로 선택은 대부분 가능했던 거예요. 뭐 그 독립제어 프로토 에어컨이라든가 공기청정기 이런 것들은 앞에서도 선택이 가능했는데, 프레스티지의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거다 보니까 여기다 이제 표시를 해놨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는 내비를 선택을 안 해도 그 8인치 디스플레이 오디오가 들어가면서 후방 카메라가 기본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네,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스타일 같은 경우는 동일하고요. 컴포트 같은 경우는 제가 앞에서도 말씀드렸는데, 프레스티지에서 컴포트를 선택을 했을 때 동수서 파워 시트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제가 알고 있기로는 이제 워크인 디바이스나 릴렉션 컴포트 시트가 동수석에 파워 시트가 있어야지만 작동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제 예상에는 프레스티지와 트렌디에서는 이제 그 컴포트 옵션 가격이 조금 틀릴 것 같아요. 컴포트가 조금 더 싸고 트렌디가 약간 더 비싸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동수석 파워 시트가 이제 들어가야 되고 앞에서는 이제 안 들어가 있었는데, 프레스티지에서는 이제 앞좌석, 운전석 파워 시트는 기본이기 때문에 그게 빠지는 것 때문에 아마 프레스티지에서 조금은 더 옵션 가격이 저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드라이버 아이즈는 앞에서 이제 설명을 해드렸고, 여기서 이제 내비게이션 똑같이 선택이 가능한데, 내비게이션 같은 경우가 이제 그게 틀려요. 트렌디 같은 경우보다 프레스티지가 아마 옵션 가격은 더 저렴할 거고, 요거는 딱 내비게이션하고 그 다음에 전자석 파워 세이프티 윈도우, 음성인식 세이프티 파워 윈도우만 들어가기 때문에 뭐 듀얼 오토 에어컨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이제 기본으로 다 들어가 있어서 아마 옵션 가격은 여기가 조금 더 저렴할 거예요. 그리고 뭐 크렐 프리미엄 사운드나 스마트 커넥트 이런 것들은 동일한 거고, 그 다음에 프레스티지부터 파노라마 선루프가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노블레스 옵션도 한번 살펴볼게요. 노블레스부터 이제 전방 주차거리 경보가 표시가 되고, 그 다음에 뒤에 리어 램프가 이제 기본으로 LED 램프가 들어가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슈퍼비전 플러스 12.3인치, 그러니까 디지털 계기판이 노블레스부터 기본으로 들어가요. 기본으로 들어가면서 이제 밑에 표시가 되어 있지만 서라운드 뷰 모니터하고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으로 들어가 있어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소나타에서는 선택을 하려고 그러면은 후측방 모니터 서라운드 뷰 플래티넘이었나요? 이게 플래티넘을 선택을 해야만 서라운드 뷰하고 후측방 모니터, 헤드업 디스플레이어가 들어갔었는데,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이제 선택이 가능하다 보니까 요거는 꽤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인조 가죽 감싸기하고 우드 그레인 크롬 가니쉬가 노블레스 모델부터 들어가요. 요거는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여기 사진에 보시면은 이제 우드하고 그 다음에 크롬 가니쉬, 요 부분이 크롬 가니쉬예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인조 가죽 감싸기, 크러쉬 패드랑 도어 센터 트림 쪽에 가죽 덧대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고급스러운 분위기를 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노블레스 옵션을 살펴볼게요. 노블레스 옵션 같은 경우에는 스타일, 그다음에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10.5인치, 10.25인치 내비게이션, 그 다음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 사운드,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파노라마 선루프 이렇게 옵션 선택이 가능하세요. 앞에서 옵션을 어떤 건지 설명해 드렸고 동일한 옵션이니까 이건 그냥 이렇게 읽고만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가장 그 최상위 모델인 시그니처 모델인데 이 모델은 이 모델에서만 선택이 가능한 것만 이제 그 표시를 했어요. 왜냐면 나머지들은 옵션으로도 밑에서 선택이 가능한 거기 때문에 요 정도 이제 최고급 사양 오시는 분들은 이제 그 이것만의 특별한 게 어떤 게 있는지를 궁금해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요걸 한번 살펴봤고요. 이제 가장 기본이 되는 게 앰비언트 라이트, 이제 무드 등이고, 그 다음에 퀄팅 가죽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리모컨으로 앞뒤 이제 주차 보조를 해주는 이제 원격 스마트 주차 보조가 들어가 있고,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 있어요.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들어가면은 이제 두 개를 세팅을 하실 수가 있고, 이지 액세스라 그래서 시동을 끄고 문을 열면은 시트가 뒤로 이렇게 뒤로 밀리면서 그 내리고 타기 편하게 그렇게 이제 시트 포지션이 바뀌는 거고, 그 다음에 뒷좌석에 측면 이제 그 수동 선 커튼이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뒷좌석 승객 감지 시스템, 센서로 해서 감지되는 시스템이 들어가는 걸로 이제 확인이 됐습니다. 네, 그리고 시그니처에서도 옵션은 동일해요. 다 아는 것들은 이제 그 설명해 드릴 건 없고, 옵션이 어떤 게 들어가냐면은 드라이브 와이즈나 10.25인치 내비게이션, 헤드업 디스플레이, 크레 사운드, 그 다음에 스마트 커넥트, 그리고 파노라마 선루프가 이제 옵션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네, K5 가격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저라면 어떤 등급을 살까 한번 생각을 해봤는데, 옵션 가격이 정확하게 나오지 않아서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기는 한데요. 저라면은 우선 그 노블레스 등급을 선택을 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전방 경보 장치도 있고, 그 다음에 그 서라운드 뷰 모니터하고 후측방 모니터가 기본이다 보니까 요거를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옵션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옵션을 스타일 패키지하고 컴포트, 드라이브 와이즈, 내비게이션 이렇게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옵션을 되게 많이 넣어야 되는데, 내비게이션은 우선 필요하고, 드라이브 와이즈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 크루즈 컨트롤이라든가 이런 것들 때문에 요즘에는 저는 꼭 넣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옵션이고, 스타일 같은 경우에는 저는 솔직히 인치업은 필요가 없는데, 휠은 18인치가 안 들어가도 되는데 풀 LED 헤드램프하고 이제 풀 LED 헤드램프가 들어가야지 방향 지시 등이 이제 LED 램프가 같이 들어가요. 이게 아니고 MFR 방식은 일반 벌브 램프가 지금 들어가기 때문에 요거는 저는 꼭 선택을 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컴포트 같은 경우에도 뒷좌석에 이제 그 스키스루 시트라든가 아니면은 뒷좌석 열선, 그리고 높이 조절식 헤드레스트 요 부분 때문에 선택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요게 이제 가격이 만약에 너무 비싸게 나온다 그러면은 조금 생각을 해보겠지만은, 납득할 만한 가격대로 나온다 그러면은 요 정도 옵션을 선택을 해서 구매를 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저랑 같이 그 K5 2.0 가솔린과 1.6 터보를 선택을 했을 때 옵션 사양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고요. 1.6 터보로 변경을 하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다른 부분은 다 동일한데, 프레스티지와 노블레스 시그니처에서만 이제 스티어링 휠이 D컵 가죽 스티어링 휠이 들어간다는 것만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다음에 더 즐겁고 유익한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함께 부탁드리고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